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발장이 여러 개 접수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박세현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혐의가 내란죄와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내란죄고 어떤 것들이 직권남용입니까? 사실 결합이 돼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통해 가지고 그 내란 행위를 하게끔 한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저는 혐의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돼 있고 이거를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어떤 걸 도려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제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네. 이제 그걸 건너뛰거나 뭐 밀어붙이거나 항명죄가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었던 그 자체가 이제 이미 직권남용이 성립이 돼 있고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수사권 때문에 뭐 경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야당에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직권남용죄는 또 수사권 범위 안에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등에 의해서 수사권이 인정된 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우려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로 뒤집어졌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혐의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내란 혐의. 물론 뭐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겹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특수전 사령관에게 707 특임단 이동 위치를 확인했던 것, 직접 확인했던 것,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상황이 어떤지 질의했던 것, 계엄사 상황실 직접 방문했던 것, 그다음 정치인 체포 지시했던 것, 뭐 여러 논란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좀 따져봐야 되고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아니 저런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도의 문제를 검찰이 짚어보잖아요. 저는 한 달 내로 그 검찰이 이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를 시작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요. 네. 서로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계엄군이 그 국회로 진입할 때 실탄을 가지고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는 부분도 지금 사람마다 전부 주장이 엇갈리죠? 다르거든요. 네. 뭐 육성까지 심지어는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느냐 아니면 경고적 의미만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 아마 윤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은 뭐 내란죄가 어떻고 직권남용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굉장한 공방이 벌어지고 부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까? 뭐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경찰, 검찰, 뭐 심지어는 공수처의 민주당은 이제 뭐 일반 특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중복 수사가 가져올 어떤 뭐 낭비뿐만 아니고 시간 지체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 범죄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죠. 뭐 내란이라고 한다면 뭐 국민들께서도 사실 교과서에서나 아니면 역사책에서나 봤던 혐의들인데 이 혐의를 실제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관련한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수사가 또 지연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검경이 수사를 거의 사실상 경쟁을 벌이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사가 뭐 속도는 붙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공수처까지 지금 개입을 해서 사건을 이첩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특검이 나서서 좀 중심을 잡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검경, 공수처 이렇게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분산돼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국민들 보시는 이 의혹 자체를 빠르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전국이 빠르게 안정된다라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중에 체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속이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진행뿐만 아니라 소추까지도 가능한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죄 자체가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우리 형법상의 어떤 죄보다도 중한 죄라서 신병에 대한 결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상 그 사고에 의한 직무정지 상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후에는 이제 진술은 엇갈리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진술이 맞는지 이제 바로바로 가려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 해석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관의 그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네. 예전에 전원합의체 판례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네. 그 권능 행사의 불가능이라는 건 일시적 불가능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고의 의미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가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혐의를 그대로 해지하는, 그러니까 소명하는 내용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기수냐 혹은 미수냐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다툼이 여지지 아예 그냥 이 죄 자체를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논의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전문가들이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다투듯이 네. 앞장서 가고 있잖아요. 모양이 상당히 좋지는 않죠. 특히 검찰은 그동안에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고 질타를 받았고 검찰이 해체된다. 이런 정도까지 요구를 자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란죄 성립이 거의 99% 성립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교수님들 성명서라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공을 먼저 세우려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치욕스러운 부분을 치유할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사기관보다도 먼저 김용현 장관의 신병도 확보를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서로 공을 세우는데 다투다 보면은 또 하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의 검찰의 치욕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경찰의 미온적인 모습들 공수처의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을 모두 메꿀 수 있는 것은 특검이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중심으로 빨리 수사를 해서 조기 매듭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도 이첩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특검으로 다 모여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3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특검으로 모으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김병 의원께서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는요 특검만 하겠다 그러니까 상설특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상설특검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설특검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상설특검은 인원도 한계가 있고 기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특검법,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그렇죠.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반 상설특검에 이어서 일반 특검으로 또 이어지겠죠. 아마 그게 이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늘어질 거예요. 지연될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신 문제는 지금 이제 뭐 특정 누구는 뭐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에 의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주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게요.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변수예요. 뭐 아이러니죠, 사실은. 구자룡 대통령이 변호사님. 수사받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혼란을 이제 만들어낸 계기도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기면서 대공수사권까지 다 몰기는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수사권 조정에서 빠진 부분이 그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매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고 아까 그 헌법재판소 숫자 빠진 거에 의해서 민주당 자승자박됐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건 정부 압박을 위해 가지고 법을 고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법을 고치고 심판을 빼내고 틀을 바꾸고 룰을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룰을 충실히 활용하고자 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가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룰을 흐트리면은 결국은 모두에게 피해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든 부분 때문에 혼란이 초래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